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경기 침체 전망으로 금리를 동결했거나 혹은 심지어 인하한다고 해서 회복이 가능한가의 점이에요. 경기 회복이 가능한가. 이게 지금 커다란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때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인상했을 때 한번 봐보세요. 인상했을 때 봐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든 시중에 풀린 돈이든 다 증가했어요. 아니 금리를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데 긴축을 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287조 원 이상이 늘었어요. 이래요. 그러니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겠냐고요. 안 나타나지요. 안 나타나지요. 금리는 그러니까 한 3%포인트 올렸지만은 통화량이 287조 원이나 증가했다니까요. 예? 통화량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후에 통화량이 1조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연준이 발행하는 통화량도 5,4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인 거죠. 예? 즉, 긴축이라는 것은, 긴축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안 줄어들었잖아요, 한국은요. 예? 오히려 늘었어요. 287조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예? 287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래서 제가 앞에 쭉 분석을 해보니까는, 그랬잖아요. 물가가 내려온 것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내려온 것이지, 소위 말해서 긴축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 물가 하락 효과는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3%포인트나 올렸는데도. 왜 그러냐? 들여다보니까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통화량이요. 통화량이 287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금리 인상 이후부터. 예? 자, 지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하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경기가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GDP가 우리가 그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성장률이니까는 성장률로 얘기한다면요. 올해 1분기가 작년 3분기 GDP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소득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해 국민 소득이 1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죠. 이미 그러니까 작년부터요. 여기다가 뭐냐면은 연체율이 지금 4월 달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되게 우리가 실증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동결되고 나서 한 3분기 지금까지 물론 과거 추세를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가지고요. 한 3분기 이후부터 연체율이 급등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지금 뭐냐면은 4분기라는 얘기죠. 특히 가계보다 기업의 연체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연체율이요. 4분기,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4분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표면화될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국의 이제 역전세난도 이것도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화될 이제니까는요, 이 현상인데, 제가 이걸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이렇게, 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였었습니까요? 거의 집값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신용등급이 낮은 가게들이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그 집들을 그러니까 다 이제 은행에다가 반납을 하면서 집값이 이제 폭락해.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MBS라든가 CDO라는 이런 금융상품이 연결되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되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라는 것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차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는 부유해가지고 자신이 그러니까 전세를 놓은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를 수입을 챙기는 사람들이야. 그 금융상품을 해지해가지고 돌려주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빡빡하게 그냥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 소위 무리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혹은 투기를 하기 위해서 예? 전세를 끼고 그러니까는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소위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갭 투자 같은 경우죠. 그럼 대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잖아요. 예? 주거 조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자가를 소유한 사람보다는 취약계층이잖아요.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부 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소위 전세금 이거를 반환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일종의 미국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가장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나 직장이 취약했었던 서브프라임 등급에 그들이 받았던 그러니까는 그 대출금, 예? 대출금, 소위 이게 가계부채죠. 예? 가계부채였었죠.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나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이 외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9월 28일이면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3년간 대출금을 만기 연장해주거나 상한 유예를 해왔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요. 3년간 지금 최대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 만기 들어왔는데 1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예? 정권이 출범하다 보니까 부담을 갖기 싫어가지고 1년 연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종료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9월 28일이면 끝나잖아요. 9월 28일 끝나면은 4분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수백조가 되잖아요. 수백조가 되잖아요. 이것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누적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이게 집중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분기 이전까지 서비스를 못 잡으면은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서비스를 못 잡으면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4분기에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지금 금융 상황도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4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요? 인플레가 다시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인플레이션과 소위 금융 불안, 경기 후퇴 이게 맞물린 상황이 뭐겠습니까?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고요? 그렇죠? 자, 한국 경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이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회전을 하냐는 걸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돈은 돌아야지 돈이다 이런 말이 우리가 시중에 있듯이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던 해에 화폐 유통 속도가 1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 2020년 팬데믹 충격 이후에 또 떨어졌다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미국은 이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패턴이 일본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본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하고 있어요. 돈이 돌질 않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일본화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1995년에 1.04로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얼마가 떨어졌냐? 0.5 밑으로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0.57인 거고 얘는 0.46. 거의 지금 이제 격차가 거의 이제 붙어가고 있는 거죠. 일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이 어떤 경제입니까? 몰핀에 중독된 좀비 경제잖아요. 예? 일본은행이 계속 돈을 찍지 않으면은 경제가 유지가 되지 않는 소위 몰핀에 중독된 좀비 경제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예? 금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돈이 안 돌기 때문에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돈이 퇴장되고 있는 거죠. 퇴장되고 있는 거예요. 예?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요.
미국은 봐보세요. 미국은 여전히 뭐냐면 1보다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1밑으로, 아니 1밑이 아니라 1.4에서 1.08로 쭉 떨어졌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그러니까 한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일 정도로 돈이 안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공급해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공급해도 별로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핑계가 기자들이 경기 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에, 예?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경기 후퇴를 그러니까 고려해서 한 것 같다 그러는데, 경기하고 별로 관련 없어요. 대한민국 통화정책은요. 사실 별로 관련이 없어요.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사실상, 예? 이게 망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통화량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287조 원 이상이 증가했어요. 예?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한국이 조금 앞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요. 근데 격차가 그러니까는 벌어졌죠, 이제. 벌어졌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더 성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돈이 더 잘 도는 데서도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은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통화정책이 경제에 일정하게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미친다니까요. 우리는 안 미쳐요. 네?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긴축을 시작한 게 21년 8월 달이니까는 3분기 이후입니다. 3분기 이후에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통화량이 얼마가 증가했냐면요. 339조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소득은 39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했으니까는 돈 푼 것을 가지고 소득은 12%도 안 되는 11.6%만 그러니까는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의 돈은 소득 창출과 거의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00조 원 정도는 어디로 갔느냐? 이건 퇴장된 겁니다. 퇴장된 거야. 그 돈이 들어온 부유층들이 다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금리를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경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돈을 그렇게 풀어도 경기가 안 살아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마약 중독증 환자죠. 몰핀에 중독된 거예요. 몰핀에 중독된 거야. 예? 돈이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2010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죠. 팬데믹 이전인 2019년간에요. 우리나라 시중 통화량이 125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득이 한 600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50%가 돈을 공급했을 때 한 50%가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50%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12%도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을 아무리 이게 결국은 뭡니까요? 돈을 공급해도 그 돈이 그러니까는 경제활동으로, 실물 경제활동으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가를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못하고 경기를 걱정하면서 가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가지고 경기 살아나지 않아요. 금리 인하해도 경기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예? 금리 인하해도 경기 안 살아나요. 자, 이거 봐보세요. 2010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통화량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그래도 팬데믹 이전까지는 들어갔을 테니까요. 근데 오히려 긴축 기간이 팬데믹 기간보다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는 통화량이 오히려 돈이 좀 돌았어요. 예?